강태수는 새벽 2시가 넘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오래된 책상 위에는 아무렇게나 놓인 서류들과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집으로 돌아갔을 시간이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깊게 몸을 묻은 채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몇 분 전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내용은 짧았다.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다. 태수는 화면을 확대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사진 속에는 익숙한 간판이 찍혀 있었다. 동네 끝,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작은 카페, 그리고 계산대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태수의 손가락이 멈췄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 카페는 그의 동선과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조직 사람들도 잘 모르는 장소였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곳을 찍었고 굳이 자신에게 보내왔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찜찜했다. 문이 열리며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형님,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까? 태수는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요즘 내가 뭐 달라진 거 없냐? 부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갸웃했다. 특별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태수는 피식 웃었다. 남이 보기엔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걸, 판단이 느려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졌다는 걸. 특히 그 카페에 들른 날이면 더 그랬다. 조용한 공간, 커피 내리는 소리, 그리고 말없이 고개 숙여 일하던 그 여자.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자신이 이런 사소한 것에 신경 쓰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스스로에게도 용납되지 않는 변화였다. 사진 보낸 놈 알아낼 수 있겠지. 부하가 곧장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부하가 나가고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태수는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괜히 확대해 얼굴이 보일 듯 말 듯한 부분을 들여다본다. 그러다 스스로가 우스워 화면을 꺼버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깔려 있었다. 이 바닥에서 20년을 살며 수많은 얼굴을 스쳐 지나왔지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단 하나였다. 커피를 건네며 고개를 숙이던 그 평범한 모습. 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왜 이러는 거냐? 그날 밤 그는 결국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사무실에 머물렀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아무 말 없이 차 키를 집어들었다.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 사진 속 카페였다. 아침 햇살이 골목 끝을 비출 무렵 강태수의 차가 조용히 카페 앞에 멈춰섰다. 출근 시간과는 애매한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했다. 그는 차 안에서 잠시 움직이지 않은 채 카페 간판을 바라봤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로보다 묘한 긴장이 먼저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2명뿐이었다. 창가에 앉은 노인 1명, 그리고 테이크아웃을 기다리는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계산대 뒤에는 서은주가 서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소매를 거둔 채 컵을 닦는 손놀림. 태수는 그녀를 보자 괜히 마음이 놓이는 자신을 느꼈다. 어서 오세요.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인사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태수는 메뉴판을 보는 척했지만 이미 주문은 정해져 있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잠시만요. 그녀는 불필요한 말 없이 바로 움직였다. 원두를 갈고 물을 붓고 컵을 데우는 모든 과정이 익숙하고 조용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지만 그녀에게서는 억지 미소나 비위 맞추는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커피를 내려놓으며 은주는 컵을 살짝 밀어놓았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다. 태수는 컵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낯설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배경처럼 깔렸다. 조직 사무실에서라면 늘 긴장을 풀지 못했을 그가 이곳에서는 어깨에 힘을 빼고 있었다.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변화였다. 잠시 후 은주는 카운터를 정리하며 시계를 한번 힐끗 보았다. 아주 짧은 동작이었지만 태수의 눈에는 들어왔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은 아니었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의 표정도 아니었다. 다만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태수는 괜히 잔을 내려놓았다. 말을 걸까 하다 그만뒀다. 이 조용함을 깨고 싶지 않았다.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갔다. 잘 마셨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태수는 문을 나서며 잠깐 뒤돌아봤다. 은주는 이미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차에 올라탄 그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잠시 핸들을 잡은 채 숨을 고른다. 그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생겨났다는 것도. 태수는 천천히 차를 몰며 카페를 떠났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음에 다시 올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강태수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같은 시간대에 카페로 향하고 있었다. 일부러 시간을 맞춘 것도 아니었지만 차를 몰다 보면 어느새 그 골목으로 들어서 있었다. 조직 회의가 있어도 다른 약속이 있어도 그는 자연스럽게 동선을 바꿨다.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화였다. 카페 문을 열 때마다 풍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손님은 많지 않았고 라디오는 늘 같은 채널에 맞춰져 있었다. 서은주는 여전히 말없이 일하고 있었다. 태수가 들어와도 고개만 살짝 숙일 뿐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날은 태수가 계산대 가까이에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은주의 얼굴에는 잔주름이 눈에 띄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얼굴, 피곤함이 묻어나는 눈빛. 그런데도 표정에는 이상한 차분함이 있었다. 삶에 달아버린 사람이 가진 담담함 같았다. 커피를 내리던 은주의 손목에서 희미한 흉터가 보였다. 오래전에 생긴 듯한 자국이었다. 잠깐 스쳐 지나갈 만큼의 상처였지만 태수의 시선은 거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남의 사정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어 불편해졌다. 잠시 후 은주는 앞치마를 벗고 카운터를 정리했다. 시계를 확인한 뒤 가방을 챙겼다. 퇴근 시간이었다. 태수는 아직 커피가 남아 있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괜히 끝까지 지켜봤다. 카페 밖으로 나온 은주는 골목을 빠르게 걸었다. 태수는 계산을 마치고 조금 늦게 카페를 나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은주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대신 큰 도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태수는 차를 몰아 천천히 뒤따랐다. 혹시 눈에 띌까 싶어 일부러 신호에 한 번 걸렸다. 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익숙한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은주는 병원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불이 환하게 켜진 응급실 입구였다. 태수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조직과는 전혀 상관없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은주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태수는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카페 직원이 병원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넘기기엔 이미 선을 넘은 듯했다. 그는 핸들을 꼭 잡았다.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앞으로의 선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는 태수의 얼굴에는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뒤를 따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병원 복도는 밤 특유의 정적에 잠겨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바닥 위로 차갑게 번지고 있었다. 강태수는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쪽 벽에 몸을 기대섰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그는 이곳에서 이방인이었다. 조직 사무실이나 현장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서은주는 중환자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지도 곧장 들어가지도 않았다. 마치 마음을 다잡는 사람처럼 두 손을 꼭 쥐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태수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잠시 후 은주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울음을 참는 사람의 몸짓이었다. 태수는 그 떨림을 보는 순간 시선을 떼지 못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중환자실 문 너머로 기계음이 일정하게 들려왔다. 규칙적인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마치 그 소리에 하루의 모든 감정을 맡긴 사람처럼 보였다.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이 여자가 단순한 카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매일 무언가를 버텨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감정이 태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현실적인 생각을 떠올렸다. 혹시 조직을 노리는 접근일 가능성은 없을까? 병원이라는 장소도 연출일 수 있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이 바닥에서 오래 산 사람의 습관이었다. 감정이 앞서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태수는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다. 감정은 접어두고 사실부터 확인해야 했다. 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다.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 하나 있다. 이름은 서은주. 조용히 알아봐.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핸들을 놓지 못했다. 은주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던 모습, 흔들리던 어깨.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태수는 처음으로 진실이 두려워진다는 감정을 느꼈다. 차창 밖으로 병원 불빛이 멀어졌다. 그는 엑셀을 밟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감정은 사치라고,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조사는 시작됐고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든 자신을 끌고 갈 것임을 태수는 직감하고 있었다. 강태수의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올라와 있었다. 부하가 아무 말 없이 내려놓고 나갔지만 그 무게감은 방 안을 꽉 채웠다.
태수는 한동안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다. 열어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조사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다. 서은주, 만 50이 조금 넘은 나이. 결혼 이력 한 번. 남편 사망. 태수는 첫 줄을 읽는 순간 시선을 멈췄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이 들었다. 보고서에는 오래전 폭력 사건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밤길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과도한 폭력 사용, 현장에 남은 조직 흔적, 그리고 피해자 이름 옆에 적힌 서은주의 남편 이름. 태수는 무심코 날짜를 확인했다. 그 숫자는 그의 기억 속에도 또렷이 남아있는 시기였다. 그 사건은 내부 보고에서 이미 정리된 건이었다. 책임자는 사망 처리, 사건은 종결. 더 이상 들춰볼 필요 없는 과거였다. 하지만 서류를 넘길수록 그 종결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드러났다. 핵심 지시자는 기록에서 빠져 있었다. 태수는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 조직의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점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그날을 떠올렸다. 별 의미 없이 보고를 받았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넘겼던 기억. 다음 장에는 병원 기록이 첨부돼 있었다. 서은주의 아들. 사고 후유증으로 장기 입원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현재도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 중이라는 문장이 눈에 박혔다. 태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병원 복도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 겹쳐졌다. 사진 속 은주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임에도 표정은 선명했다. 버티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태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서류를 덮었다. 사무실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린 대가였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태수는 의자에 깊게 기대 앉았다. 가슴 안쪽에서 무거운 것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미 알게 된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까지의 선택들이 틀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리고 서은주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이 조사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걸 태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강태수는 그날 이후 카페 근처로 가지 않았다. 일부러 동선을 바꾸고 다른 회의실을 쓰며 시간을 채웠다. 마치 서은주라는 존재를 생활에서 지워내면 마음도 함께 정리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생각은 뜻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서류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보고를 받는 중에도 병원 복도에서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다.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던 모습, 흔들리던 어깨. 태수는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숨을 고르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조직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이어졌다. 거래가 어긋나고 다른 조직과의 마찰도 감지됐다. 평소라면 단호하게 처리했을 일들이었지만 태수의 판단은 계속 늦어졌다. 부하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그는 느끼고 있었다. 밤이 되자 태수는 혼자 자료실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는 오래된 사건 기록들을 다시 꺼내놓았다. 서은주 남편 사건이 정리된 파일을 중심으로 그 시기와 맞물린 다른 사건들을 하나씩 대조했다.
숫자와 날짜 사이에서 어긋난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늘 같은 이름이 빠져 있었다. 실무 책임자도 현장 지휘자도 아닌 사람. 태수는 그 공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했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비워둔 자리였다. 그 판단에 자신도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자신은 결과만 보고 과정은 묻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넘어갔다. 그 선택들이 지금 한 사람의 인생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과거를 되짚는 일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자료 더미 속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폐기 목록에 올라 있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물건이었다. 태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와 테이프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겉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는 녹음기를 손에 들고 한동안 망설였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다. 태수는 천천히 버튼을 눌렀다. 잡음 섞인 소리와 함께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다. 한때 형님이라 불렀던 사람, 지금은 다른 조직의 수장으로 군림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폭력을 지시하는 말투, 상황을 정리하라는 냉정한 어조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녹음이 끝났을 때 사무실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태수는 녹음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 선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진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게 될 거라는 사실을. 녹음이 끝난 뒤에도 강태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자료실의 공기는 답답했고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진실이 아니었음에도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상황을 정리하라는 말 속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태도가 담겨 있었다. 태수는 과거를 떠올렸다. 그 시절 그는 형님이라 불리던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조직을 위해서라면 어떤 판단도 옳다고 믿었다. 태수는 천천히 녹음기를 끄고 테이프를 정리했다. 손놀림은 조심스러웠다. 이 물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증거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 조직 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계산했다. 자료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온 태수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떠올랐다. 침묵하면 모든 것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조직도 자신의 자리도 안전하다. 그러나 그 선택은 서은주의 삶을 외면하는 일이었다. 태수는 카페에서의 짧은 순간들을 떠올렸다. 말없이 커피를 건네던 손, 조용히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녹음기의 목소리와 겹쳐졌다. 그 대비가 태수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그는 서은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 어떤 얼굴로 말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이 속한 세계를 드러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다. 그 두려움은 그가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태수는 책상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곧 끊었다. 지금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 결정은 혼자 내려야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세계가 얼마나 많은 상처 위에 서 있는지 이제는 분명히 보였다. 그 사실이 그를 더 이상 예전의 사람으로 두지 않았다. 태수는 결국 결심했다. 이 진실을 묻어두지 않겠다고. 조직의 안정보다 한 사람의 삶을 바로 세우는 쪽을 택하겠다고.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부를지 알면서도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발걸음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시 그 카페로. 이번에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그리고 시작하기 위한 길이었다. 강태수는 차 안에서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녹음기의 존재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이걸 들고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무슨 선택을 하려는지 너무도 분명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다. 조직 두목으로서 수없이 결단을 내려왔지만 이번만큼은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차를 몰아 카페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진실을 공개하면 조직 간의 균형은 무너질 것이다. 오래 묶여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피로 이어진 관계들이 갈라질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자신이 지켜온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태수는 그 계산을 누구보다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그는 문득 은주의 얼굴을 떠올렸다. 병원 복도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 카페에서 말없이 커피를 내리던 손. 그 장면들은 계산으로는 지워지지 않았다. 숫자와 손익으로 정리되지 않는 감정이었다. 태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지금까지 지켜온 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폭력과 두려움 위에 세운 질서가 과연 옳았는지.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다. 카페 근처에 다다르자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일부러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다. 혹시라도 눈에 띄고 싶지 않은 마음과 잠시라도 시간을 벌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다. 차 안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문을 열고 내리자 익숙한 커피 향이 바람에 실려왔다. 카페 안불이 켜져 있었다. 은주는 아직 근무 중인 듯했다. 태수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모습을 바라봤다. 늘 그렇듯 고개를 숙이고 일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를 버티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 순간 태수는 깨달았다. 이 선택은 조직을 위한 것도 자신의 속죄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은주가 더 이상 이유도 모른 채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그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태수는 가방의 지퍼를 한번 확인했다. 녹음기는 그 안에 그대로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그는 천천히 카페 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짧게 눈을 감았다. 종소리가 울리며 문이 열렸다. 카페 안의 공기가 태수를 맞이했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태수가 먼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그 눈맞춤 하나로 서로가 느끼고 있었다. 카페 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오후와 저녁의 경계쯤 되는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노인이 신문을 넘기는 소리만 잔잔하게 들릴 뿐이었다. 강태수는 문을 닫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서은주는 계산대 뒤에서 컵을 정리하다가 태수를 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 자주 보던 손님이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라 보였기 때문이다. 태수의 얼굴에는 늘 있던 무심함 대신 긴장과 피로가 10개 깔려 있었다.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은주는 평소처럼 짧게 말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에 앉지 않았다. 오늘은 그냥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은주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태수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손님이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런 톤은 처음이었다. 지금은 좀 바쁜데요. 정중하지만 선을 긋는 목소리였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의 태도에는 억지가 없었다. 명령하는 말투도 아니었다. 그 점이 은주를 더 망설이게 했다. 잠시 후 카페 안에 손님이 모두 나갔다. 은주는 문을 잠그지는 않았지만 카운터 안쪽으로 나와 태수와 마주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다. 태수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주는 눈을 깜빡였다. 손님이신 건 알죠.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경계가 묻어 있었다. 태수는 잠시 말을 고르듯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은주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태수는 아직 안에 든 것을 꺼내지는 않았다. 이걸 꺼내는 순간 제 얘기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은주의 눈빛이 달라졌다. 가볍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이야기인지부터 말하세요. 태수는 그제야 의자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예전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첫 문장은 조심스러웠다. 카페 안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다. 은주는 말없이 태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러나 곧 평범했던 일상이 흔들릴 것임을 예감하면서, 그리고 태수 역시 알고 있었다. 이 대화가 끝나면 두 사람 중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강태수의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를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은주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잠시의 침묵이 카페 안을 눌렀다. 예전에 있었던 그 사고요. 태수는 낮게 말을 이었다. 단순한 우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다만 눈빛이 조금 더 굳어 있었다. 태수는 그 반응을 보며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날 밤의 상황, 보고받았던 내용,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하나씩 꺼냈다. 변명은 하지 않았다. 책임을 피하려는 말도 섞지 않았다. 그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그날 실제로 있었던 지시입니다. 태수의 손이 잠깐 멈췄다. 제 말보다 이걸 직접 듣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은주의 시선이 녹음기에 고정됐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태수는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다. 선택은 그녀의 몫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었다. 잠시 후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그녀의 숨이 거칠어졌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녹음이 끝났을 때 카페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손은 여전히 녹음기를 쥐고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감정이 안쪽에서 터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책임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분노보다 깊은 허탈이 담겨 있었다.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걸 알게 되면 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태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요.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 말에 은주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다른 지점으로 넘어갔다는 걸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잘 느끼고 있었다. 이 진실이 끝이 아니라는 건 역시 그 순간 분명해지고 있었다. 카페 안에는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은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녹음기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작은 기계가 공간 전체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커피 향 대신 싸늘한 침묵이 공기를 채웠다. 강태수는 은주의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는 그저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지고 싶었다. 도망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은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다. 아들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은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다. 오래 눌러 담아왔던 기억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듯했다. 병원 복도에서의 밤들, 혼자 감당해야 했던 선택들,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살아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이 자리로 이어져 있었다.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래도 지금부터의 책임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은주는 그를 바라봤다. 눈앞의 남자는 가해자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진실을 들고 와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쉽게 정리할 수 없었다. 용서와 분노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있었다. 잠시 후 은주는 녹음기를 테이블 끝으로 밀어냈다. 지금 당장 답은 못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분명했다. 이건 제 인생 문제니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판단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카페 문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울렸다. 은주는 혼자 남은 카페에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와 식어버린 커피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직 결말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건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고 그 진실을 어떻게 마주할지는 이제 각자의 몫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료진이 분주히 오가고 보호자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은주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은주는 강태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남편의 사건 기록을 다시 열람했고 변호사를 만났으며 아들의 치료 계획도 새로 세웠다. 진실을 안다는 건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방향을 갖게 해주었다.
이유 없이 참아야 했던 시간들이 이름을 갖게 된 순간이었다. 강태수는 조직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났다. 공식적으로는 건강 문제였다. 대신 과거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하나둘 외부로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다.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카페는 문을 닫았다. 은주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않았다. 마지막 날 계산대 위에는 커피 한 잔과 작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이제는 버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동안의 삶이 담겨 있었다. 몇 달 후 태수는 병원 로비에서 은주를 마주쳤다. 우연이었다. 둘은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말도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 속에는 각자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태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많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했다. 은주는 병원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이전보다 단단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삶이 바뀌고 누군가는 진실 하나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 이야기는 거창한 용서의 이야기도 완전한 구원의 이야기도 아니었다. 다만 너무 늦기 전에 인간으로 돌아온 한 사람과 이유를 알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